자, 이어서 진행되는 내용은 삼수선의 정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삼수선이라는 것은 세 개의 수선이라는 이야기예요. 세 개의 수선. 수선이란 건 뭐? 수직인 직선. 수직인 직선. 한 점으로부터 직선으로 내린, 다시 색을 좀 바꿔볼까요? 이 파란색을 수선이라 하고, 그 수선의 발과 대상의 직선과 만나는 곳을 수선의 발이라고 한다는 이야기. 이게 평면에서부터 시작이라면 이제 공간으로 확장이 되었을 때, 공간 위에 있는 한 점과 그 점을 포함하지 않는 평면 알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평면으로 공간 위에 있는 점을 수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평면이 있는 점을 지나는, 그 수선의 발을 지나는 임의의 두 직선에 항상 직교하게끔, 그래야지만 이 수선이 평면과 서로 직교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자, 이런 이제 수선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데 개념 이해에 또 몰입을 하도록 합시다. 수선 세 개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삼수선의 정리, 이 기본 모양을 조금 활용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쪽으로 가시고, 자, 여기에서 재빠르게 세 수선들을 찾습니다. 세 개의 수직인 직선들, 수직관계에 있는 직선들. 그 포인트는 바로 이 직교한다라는 각의 기호로부터 출발할 수 있겠죠. 90도라는 기호 여기 보이고요. 여기도 보이고요. 여기도 하나 있네요. 그런데 또 재미난 거는 직선은 총, 왜 조진이? 직선은 또 4개가 있습니다. 자, 점 P로부터 평면 알파로 내린 수선이 하나 있고요. 또 평면 위에 L이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 P에서 내린 수선의 발이 점 O죠. 점 O에서 평면 위에 평면에 있는 그 직선 L로 내린 역시 수선이 하나 존재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의문스러울 수 있지만 중요한 내용, 그 외부에 있는 점 P에서 평면 알파 위에 있는 직선 L 위에 수선의 발 O로부터 내린 새로운 수선의 발 H까지 이어준 선분이 있다면은 이 선분 PH는 직선 L과 또 직교하는 관계이다. 자, 앞에 했던 이야기, 앞에 다뤘던 이 직선들, 점 P에서 수선의 발 내린다. 이거 오케이 하겠어, 내려주겠어. 그리고 직선 L이 있다. 있으면 있는 거지. 점 O에서 직선으로 수선? 그을 수 있다. 왜? 평면 위에 한 직선 있고 평면 위에 또 다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이 있다면 언제나 수선의 발이 내려지잖아요. 그 점이 O인 거고 이 수선의 발이 H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문제 없죠. 그리고 마침 OP가 또 직교의 관계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삼수선의 정리라는 것의 키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 바로 이 친구. 선분 PH가 직선 L과 직교한다라는 겁니다. 선분 PH와 직교하는 직선이 H다. 자, 이게 삼수선 정리의 기본 아이디어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문제들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직교하는 관계에 있는 것들 다 보도록 하죠. 선분 PO와 평면 알파 직교하고요. 선분 OH와 직선 L 직교하고요. 그리고 앞 위에 적었던 선분 PH와 직선 L 직교합니다. 자, 이 삼수선의 정리는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은 얘네 세 개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얘네들
어떤 색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모양 좀 안 이쁜가? 좀 의도를 전달할 수 있게. 네, 좋았어. 아이디어 생각났어. 요렇게 그림 그려볼게. 아이고 안 이뻐. 자, 뭐 큰 의미는 없는 모양꼴로 해놓긴 했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내용 중에 좀 골치 아팠던 거긴 합니다. 지금 기하 벡터하고는 좀 상관없지만 속력, 시간, 거리에 관한 문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중학교 때부터 배웠고 미적 1에서도 다뤘고 또 얼마 안 있으면 미적 2에서도 또 정적분에 활용하면서 이거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얘네들의 관계를 이렇게 기호로 외운 적 있지 않았나 볼까요? 위에가 보자 이게 거리인가? 거리, 시간, 속력. 네. 자, 중학교 때 이런 거 표현 학습한 적 없나 한번 봅시다. 거리가 궁금하다 하면은 속력의 값들을 여기 색이 똑같네요. 속력과 시간을 서로 곱해주라 하고, 또 속력이 궁금하다 하면은 시간분의 거리를 계산하라 하고, 시간분의 거리, 그쵸. 속력 시간분의 거리. 적어놓고 내가 헷갈리네. 자, 그리고 시간이 궁금하다 하면은 어떻게 찾는다? 속력분의 거리로 찾는다. 네. 관계식도 보입니까? 이렇게 세 가지 성분들에 대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한 녀석이 궁금하다 하면은 나머지 두 녀석들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잖아요. 삼수선의 정리도 같은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내가 PO라는 직선과 알파라는 평면이 직교하는 관계인 걸 잘 모르겠어. 자, 그걸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합시다. 1번 경우. 그러면은 봅시다. 이 PO만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면 알파 위에 직선 L이 있고요. 외부에 한 점 P가 있고요. 그래서 직선 L로 내린 수선의 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선의 발 H로부터 평면 알파 위에 직교하는 관계로 직선 L과 직교하는 관계로 직선을 하나 쭉 그어준다면은 점 P에서 내린 그 수선의 발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확한 점 O의 위치는 먼저 언급하는 건 아니고요. 정확한 점 O의 위치는 언급하는 게 아니고 점 P에서 내린다면 점 O를 찾아낼 수 있다. 어디 위에서? 이 흰색 직선 위에서. 흰색 직선은 직선 L과 수직인 관계다. 그것으로부터 이 선분 PO가 알파 평면과 직교하는 관계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삼수선의 정리에 의하여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PO 직선을 제외한 나머지 직교하는 두 개의 직선들. 누구? BH와 직선 L의 직교, 그리고 직선 L의 직교하는 점 수선의 발 H로부터 시작하는 OH, 점 O가 수선의 발 점 O가 생길 그러한 직선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걸 찾아줄 수 있고요. 안 이쁘네. 자, 두 번째. BH라는 직선과 그리고 직선 L이 직교한다는 것도 마찬가지 삼수선의 정리에 의하여 결정 지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판을 하나 만듭시다. 알파라는 평면이고요. 그 평면 위에 직선 L이 존재합니다. 외부의 점 P로부터 평면으로 내린 수선의 발이 있습니다. 그 녀석 우리 O라고 합시다. 그럼 점 O로부터 직선까지 또 수선의 발을 하나 그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 점을 H라고 해요. 그러면 삼수선의 정리에 의하여 우리는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 이 선분 PH는 직선 L과 직교하는 관계이다 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얘네들 교통정리 조금 해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연결하고요. 그럼 세 번째 내용. OH라는 직선과 직선 L이 직교하는 관계에 있대. 그럼 OH를 빼고 나머지 녀석들을 조건 다 찾아준다는 겁니다. 평면 알파가 있습니다. 외부에 점 P가 있고요. OH만 그리지 않을 거니까 P에서 평면으로 수선의 발 하나 내려서 점 O라고 이야기하고, 평면이 있는 점 O를 지나지 않는 직선 L이 존재한다고 하고, 그러면 공간에 있는 점 P로부터도 직선 L 위로 수선의 발을 내릴 수 있고,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그 수선의 발 H까지 이어지는 선분 OH를 찾을 때 이 선분 OH는 직선 L과 직교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3. 수선의 정리에 의하여. 세 개의 수선들의 관계, 언제나 이 삼각형의 모양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직각이 있는 세 개의 모양들에 대하여. 자, 사실 도형에 대한 이야기고 뭐 거창한 계산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념만 제대로 잡는다면은, 시뮬레이션만 제대로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쉽게 진행될 수 있는 게 삼수선의 정리이기도 하지만, 또 말처럼 그렇게 개념 잡는 게 쉽지만은 않을 수는 있어요. 자, 문제를 하나 보도록 할까요? 네모 빈칸에 알맞은 걸 넣어라. 여러분에게 생각할 시간을 좀씩 주면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자. BO와 알파가 직교하고 OH와 L이 직교한다면은 또 누가 직교하냐? 뭐 그림에서 다 얘기했네. PH가 L과 직교한다. 얘네들은 그림이 다 있으니까 사실 금방 보면서 따라 할 수 있고요. 오히려 그림이 없는 상태의 것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활용되는 것들이 조금 더 어려울 겁니다. 자, 잠시만요. 자, 설명해 봅시다. 자, PA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PA의 길이 어디? 선분 PA 이거 찾아랍니다. 이걸 어떻게 접근할 거냐? 자, 점 P로부터 평면 알파 위로 수선의 발 내렸고요. 그리고 OH 직선 L 위에요. L로다가 수선의 발 내렸습니다. 그렇게 수선의 발 H가 생기면은 PH 연결했을 때 직선 PH와 직선 AB는 삼수선의 정리에 의하여 직교한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이때 선분 PH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왜? 직각삼각형이잖아. 피타고라스 의하여 어떻게 계산되느냐? 제곱 루트 13이라 나오고요. 선분 pH 길이가 루트 13이니까, 그리고 삼수선의 정리에 의하여 AH와 PH가 직교하니까 선분 AH 길이가 1이잖아요. 그럼 pH 길이는 역시 피타고라스에 의하여 루트 14가 된다. 요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한 번 더. 어우, 낙서 뭐 이리 많노? pH 길이 찾아간다. pH 길이. 자, 그러면은 상황을 한번 봤더니 봅시다. 지금 공간에 있는 점 P로부터 평면에 수선을 발 내렸네요. 그 점으로부터 또 직선까지 수선을 발 내렸고, 그러면은 뭡니까? 삼수선에 의하여 두 개의 수선 나왔자. 그럼 하나 더 수선의 발 공간에 있는 점으로부터 네, 그 수선까지 이어준 이 선분 PH가 직선 AB와 직교한다. 따라서 삼각형 PAH는 각 H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다. 고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선분 PH의 길이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입니다.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삼수선의 정리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뭐지? 네, 사각형 PAHO가 아니죠. 잘 보셔야 됩니다. 공간에 있는 한 점으로부터 내린 수선의 발. 그리고 그 수선의 발에서 직선으로 내린 또 다른 수선의 발. 얘네들을 통하여, 즉 삼수선의 정리에 의하여 점 P에서 점 H로 내린 직선은 선분 AB와 직선 AB와 직교한다. 삼각형 PAH가 직각삼각형이 된다를 알아낼 수 있고요. 따라서 선분 PH 길이 구해낼 수 있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역으로 PHO라는 직각삼각형이 또 존재하니까 PO, 선분 OP의 길이까지도 구해낼 수 있겠네요. 자, 삼수선의 정리에 관련된 문제들을 조금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선분 AH의 길이를 구하란다. 앞서 하던 흐름대로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공간에 있는 점 P로부터 내린 수선, 점 O. 이 길이가 2. 그리고 OH의 길이 직교하는 관계죠. 왜? 평면으로 내린 수선의 발이니까. 지금 평면은 그림이 좀 훼손될까봐 일부러 그리지 않고 있는데, 위에 있는 그림을 참고해주세요. 지금 평면에 있는 겁니다. 요런 평면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고 하자. 그냥. 자, 그럼 요거 조금만 지울게요. 이 정도로 지우고. 자, 이런 점을 지나는 직선 L이 평면 알파 위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선분 OH의 길이는 2루트 3이래요. 2와 2루트 3. 그러면은 선분 PH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 1대 루트 3이죠. 1대 루트 3이니까 길이가 4가 되겠다. and 직선 L 위에 있는 점 A, 여기 끝점으로 일부러 세팅할게요. 그럼 선분 PH 쫙 그었을 때 삼수선의 정리에 의하여 여기가 직각이죠. OH와 직선 L이 직교, 따라서 PH와 직선 L도 같이 직교,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요 길이가 5였네요. 그렇다면은 선분 AH 길이는 얼마? 5, 4, 3의 피타고라스의 수 되겠네요.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해볼만 합니까? 하나 더. 이제 도형이 좀 복잡하네 보이네. 예제 9번이고요. 삼수선의 정리에 활용이란다. 활용이라 하니까 또 왠지 뭔가 좀 가슴 떨리는데 봅시다. 선분 DI의 길이를 구하라는 게 문제의 질문이고요. 선분 DI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DI가 어디 있나 한번 미리 인사해놓고, 요 녀석 구하랍니다. 요 녀석. 그림에서 나타내주고 있죠. DI와 EG가 직교한다고 적당한 삼수선의 정리를 써야 될 겁니다. 자, 문제에서 이렇게 보죠. 점 D가 공간에 있고요. 평면 알파 위에 선분 EG라는 녀석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할 거는 선분 DI죠. DI. 자, DI를 찾아가는 길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점 D로부터 어디 평면 알파까지 수선을 하나 내려주시고요. 그 점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O라고 불렀는데 여기서는 직육면체의 이름을 따서 H라고 합시다. 그러면 또 H에서 수선의 발 H에서 직선 EG로 수선의 발을 내릴 수 있겠네요. 그 수선의 발을 또 뭐라고 부르냐? 문제에서 한 이야기대로 I. 자, 그런데 선분 AB의 길이가 또는 EF의 길이가 2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AE의 길이도 2이다 얘기했네요. 정사각형이 옆에 있군요. 선분 AD의 길이는 1이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선분 AD의 길이는 1이다. 그렇다면은 요 사각형 뭡니까? 왜 이러세요? 이렇게 DI 선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삼수선의 정리를 쓰면 되겠죠? 어떻게? 요 길이를 내가 최종적으로 찾을 거니까 보자. 수선 나왔으니까 옳았구나. DI와 EG도 직교하겠구나.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걸 쓰면 되겠구나. 요런 아이디어로 접근해 볼 수 있겠습니다. 누가? 찾아낼 수 있는 길이 죄다 구하면 되는 거지. IG 길이를 구한다거나 또는 HI, DH 얘네들 길이 구해서 피타고라스 이런 걸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사각형 삐뚤빼뚤 반듯하게 그려보자. 자, 요렇게 바닥에 있는 HEFG라는 그런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HE 대각선 쫙 그어주고 선분 HG의 길이는 EF의 길이와 같은 2, HE는 AD와 같은 1. 자, 그리고 여기에서 I라는 것이 수선인데 착각하기 쉬운 거 I를 HF 요렇게 대각선 그어서 오케이 중점이다 요런 식으로 접근하면 참 좋겠지만 이게 아니라는 거. 뜻과 달리 그렇지 않고 보세요. 삼수선의 정리에 의하여 HI가 직교하는 직선이지 않습니까? 점 D에서 EG로 내는 수선의 발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이 얘기가 좀 뭔가 꼬였던 것 같은데 HI가 수선이 되게 한 게 아니라 DI가 수선으로 갈 테니까 삼수선의 정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HI와 EG가 직교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즉 우리가 I라고 이야기할 점은 바로 이렇게 내린 수선의 발 I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직각삼각형에서 선분 HI의 길이를 찾아내는 방법은 직각삼각형이잖아. 에? 그러면은 삼각형 HEG의 넓이를 이용하여 계산해 보도록 하죠. 이 HEG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선분 HE와 선분 HG의 길이와 같고요. 그 값은 2분의 1 곱하기 2 해서 넓이가 1이구나. 이 넓이 1이라는 게 또 EG 선분의 길이와 HI 선분 길이의 곱을 통해서도 삼각형 넓이 구해낼 수 있겠죠? 똑같은 얼마? 1이 나와야 합니다. 자, 2분의 1이고요. EG 선분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2와 1, 루트 5가 되겠고 그리고 선분 EG의 길이는 내가 모르는 것 찾고 싶은 값 X 고로 만족하는 X의 값은 루트 5분의 2다. 요렇게 씁시다. 요렇게 뭐지 이게? 누구? 여기 빨간색을 왜 여기다 칠했을까요? HI 길이, HI 요 길이가 루트 5분의 2다. 요렇게 언급해 주시고요. 그러면 선분 DH 길이는 A 길이랑 같은 거니까 그 길이 2. 따라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선분 DI의 길이는 루트 안에서 제곱해서 니들끼리 더해져라. 5분의 5, 4, 24. 그러면은 2 루트 5분의 6. 그죠? 그래서 유리화까지 하면은 5분의 2 루트 5, 6, 30. 요렇게 계산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삼수선의 정리예요. 보자. 자, 이런 이제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 항상 어디에서 수선이 나올 것인가. 요거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찾으셔야 됩니다. 애를 쓰셔야 됩니다. 두 개의 수직인 각을 계속 찾아야 돼요. 그 수직인 각으로부터 나머지 또 다른 수직인 녀석을 찾아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게 삼수선의 정리를 활용하는 문제에서의 기본 자세. 두 개의 수선을 찾자. 즉 여기 직각 노골적으로 얘기했죠. 그리고 선분 AE와 EFGH란 평면 직교합니까? 이 친구들 서로 직교하는 직선과 평면이 서로 직교하는 관계 맞습니까? 정육면체잖아. 직교하거든요. 요렇게도 직교하니까 평면이 있는 두 직선하고 직교하네. 그러면 평면이랑 직교하는 거지. 따라서 요렇게 수선, 그럼 여기에서 수선의 발에서
E라는 수선의 발에서 H까지 그은 요것도 HM이랑 직교하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 마음대로 써주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213번에서도 여기 90도 얘기 나왔네? 얘기 나왔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볼까? 어떤 녀석이랑 볼까? DIH를 찾아냅니다. DIH를 찾아냅니다. DH 이 직선 EG가 포함된 평면 EFGH랑 직교한다 안 한다? 직교한다. 직교한다. 따라서 DIH라는 직각삼각형이 존재함을 알 수 있고요. DI도 EG라는 직선하고는 또 직교의 관계가 되겠고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두 개의 직선들 찾아서 하나 더 수직인 상태이다. 주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활용하는 게 삼수선의 정리를 활용하는 기본 자세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페이지 다음 내용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다뤄보도록 합시다. 두 개의 평면 앞서서는 이런 얘기 하나 있었네요.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이렇게 교점을 하나 찾아주고 얘네들 사이에 끼인 각의 크기를 찾아라. 나중에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걸 속칭 공도배기를 한다고 했죠. 공간도형 벡터를 통해서 직선들이 하면 벡터 그 방향 벡터 u1이 있고 방향 벡터 u2가 있겠죠. 그 사이에 끼인 각을 물어보는 거니까 코사인 세타는 크기분의 내적 기억나요? 이걸 써먹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앞서서 한번 다뤘고요. 이번에는 뭐냐? 평면들끼리 이루는 각이래. 평면들끼리. 즉 요거 그림을 좀 그리는 게 내가 이쪽 그림에는 약간 소질이 없어요. 자, 일단 정성을 다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뭐 우리가 책을 보면서 하면 제일 좋긴 한데 자, 요렇게 하고 여기에서 그래, 우리한테는 색이란 무기가 있으니까 색을 좀 달리하자. 이렇게 직선 평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수학을 또 잘 하려면은 또 수학도 잘 가르치려면은 어느 정도의 미술력이 필요하나 봐요. 미술학원 다닐까봐. 잘 아는 동생이 사비 미술학원에 있습니다. 근데 걔는 미술을 하기보단 맨날 낚시하러 다니고. 자, 이렇게 두 개의 평면, 노란색 알파 평면, 흰색 베타 평면 있다. 이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찾아라. 이게 이 단원에서 주된 내용이고요. 그 찾는 방법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쉬워요. 자, 알파 베타란 평면의 위치 관계. 평면의 위치 관계 통해서 본다면은 얘네들은 평행하지만 않다면은 이러한 교선, 공통에 만나는 직선을 하나 가지게 되겠죠. 평행하거나 일치하지 않다면은 반드시 하나의 교선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 교선을 기준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두 평면을 이루는 각의 크기는 이렇습니다. 교선 위에 임의의 한 점. 아무 점이나 잡으라는 소리죠. 임의의 한 점 뭐라고 할까? 오라 할까? 피라 할까? 내 맘대로 할 거야. 오라 하자. 자, 그러면은 점 O를 지나면서 이 교선 L에 교선 L 너 좀 뒤로 가서 교선 L이라고 이름 적어줘야지. 네, 교선 L을 다시 교선 L 위에 점 O를 지나면서 평면 알파와 말이 꼬여. 다시 점 O를 지나면서 교선 L과 직교하는 평면 알파 위에 직선을 하나 그읍시다. 너를 스몰 a라고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평면 벡터 위에 선 B를 하나, 직선 B를 하나 그어줄 건데 직선 B의 특징은 무엇이냐? 교선 위에 있는 점 O를 지나면서 교선과 직교하는 직선 B가 되는 겁니다. 이때 이 두 선분
요거 직각 표현해줘야지. 두 선분 A와 B가 이루는 각의 크기, 이걸 바로 두 평, 죄다 빨간색이니까 눈이 어지럽네. 색깔 좀 교통정리 할게요. 색깔 교통정리. 네. 현란하다. 현란해. 자, 이 알파라는 각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걸 두 평면이 이루는, 빨간색 안 쓰자니까 참.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로, 말이 길잖아. 두 평면이 이루는 각, 두 평면이 이루는 각. 그래서 두 개의 평면이 이루는 각이다. 두 면의 각이다 라는 걸 따서 이면각이라고 불러줍니다. 이면각. 자, 마찬가지 두 선분의 이루는 각의 크기 할 때도 그랬던 것처럼 이 이면각도 당연히 예각으로 나타나셔야 되는 거고요. 얘가 둘 중에 더 작은 각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이 평면의 각 할 때 이 세트의 범위를 내가 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 같네. 2분의 파이야. 2분의 파이. 자, 끝. 두 평면을 이루는 각의 크기. 이면각으로부터 측정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두 평면이 직교하는 아름다운 사이라면은, 나는 색을 바꿨는데 왜 안 바뀌나요? 이렇게 직교하는 아름다운 녀석이었다면은 짱짱짱짱 나이스 나이샷. 알파 평면 여기, 베타 평면 여기, 둘이 직교한다. 직교하면은 이렇게도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 잠깐, 이건 함부로 할 거 아닌 것 같아. 자, 마찬가지로 교선이 있고요. 교선이 있고요. 그 교선에서 각각 평면에 포함되는 직선들을 그었을 때 그 직선들이 이루는 각이 직각이 됨을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네. 이 내용이 이 교선에 대한 두 평면의 수직에 관한 정리라는 부분에 또 나타나게 됩니다. 자, 평면 알파의 수직인 직선 L을 포함하는 평면 베타라고 하면은 알파와 베타는 직교한다. 뭔 말인지 한 번 읽어서는 몰라. 한 번 읽어서는 평면 알파에 수직인 직선 L, 평면에 이미 수직인 직선 L이 있다면은, 그 직선 L을 포함하는 평면 베타가 있어요. 평면 베타가. 그럼 그 평면 베타는 평면 알파랑도 직교하는 것이다. 또 두 평면이 이미 직교하는 관계이다. 쌤이 보여줬던 예죠. 평면 베타 위에 한 점 A에서 교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O라고 하자. 그럼 그 수선의 발 AO는 평면 알파랑 직교하는 관계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진행이 됩니다. 평면의 수직에 관한 것에 이용한 거고요. 관련된 문제 역시 보도록 하죠. 자, 코사인 세트의 값을 구하세요. 어떻게? 평면 ABC랑 너님이랑 잘 안 보이나? 그리자. 평면 ABC랑, 그리고 요런 이제 다면체 이야기할 때 참 헷갈리는 게 이 삼각형 모양 그걸 고지 그대로 그냥 해석해내는 경향들이 없잖아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것과 관련된 조심해야 될 문제들 나오면 다시 한번 알려줄게요. A, B, C, D. 자, 평면 ABC와 평면 BCD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찾아라. 얘네들은 정사면체. 그렇다면 내 변의 길이가, 내 변이 아니지, 내 면이 있는 거고, 변은 하나 둘 셋 6개, 6개의 변의 길이가 모두 동일하다. 그리고 4개의 면은 모두 합동인 정사각형이다. 이런 거 예전부터 배워서 다 알고 있는 사실. 자,
그렇다면은 평면 ABC와 평면 BCD의 이루는 각의 크기, 이면각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바로 이 교선을 먼저 하나 찾아줍니다. 선분 BC는 평면 ABC, 삼각형 ABC를 포함하는 평면과 BCD를 포함하는 평면의 이면각. 자, 그 점으로부터 BC 위에 있는 한 점으로부터 ABC 평면에 BCD 평면에 선을 하나씩 그어주는 겁니다. 어떤 선? 그것도 직교하는 직선들로. 자, 그 직교하는 직선들이 어떻게 가는 것도 있냐면은 점을 찾기 따라 다른데 쌤은 일부러 BC의 중점인 M을 하나 잡아봤습니다. 점 M. 그러면 정삼각형이니까 대변의 중점에서 올린 수선은 꼭지점으로 이어진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끼인각의 크기를 찾으러 가자고요. 이 끼인각의 크기. 근데 코사인 세타를 또 물어봤지. 그 말은 세타의 크기 자체를 구하는 건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삼각형 ABC, 정삼각형 그려서 보도록 하죠. 한 변의 길이 얘기는 따로 안 했네. 그럼 우리는 요걸 임의의 길이 스몰 a라고 하자. 자, 그러면은 BC의 중점 M에서 A로 올린 수선 요 AM의 선분 길이는 얼마가 될 것인가? 선분 AM의 길이는 2분의 루트 3A 2분의 루트 3A 삼각비를 써도 되고요. 그리고 뭐 피타고라스를 써도 되고 다양하게 계산해낼 수 있겠죠. 마찬가지 얘의 길이는 선분 DM의 길이와 같습니다. 왜? ABC나 BCD나 정삼각형 미쳤어. 정삼각형 합동이니까. 자, 그리고 선분 AD의 길이는 요거는 제이코사인 법칙 쓸 수 있는 상황인데 기억 안 나겠죠? 제이코사인 법칙은 나중에 특강으로 교과서에서는 알려주진 않지만 배워두면 유용한 내용. 제이코사인 법칙, 그리고 첫 번째 제이코사인 법칙이고 두 번째가 바로 외적, 벡터들의 외적. 특히 공간 도형 벡터, 공도배에서 이 외적이 문제풀이 난이도를 훨씬 많이 떨궈줍니다. 미적에서는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왜 이래? 미적2에서는 그 로피타를 배웠었죠. 이런 것처럼 풀이에 유용해질 수 있는 내용도 있으니까 얘네들은 차차 다루도록 하고요. 그러면 좀 난감하네.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이냐? 자, AMD라는 평면, 즉 삼각형을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이쁘게 그리고 싶어. 자, AMD, 잠깐 모양이 이렇게 안 나오네. MD랑 AM이랑 길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을 옆으로 살짝 쓰러뜨려 놓은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나온다 해야 되겠네. 여기가 A, 여기가 M, 여기가 D. 오케이, 가리. 자, 요 가이크를 지금 보자라는 거고요. 우리는 요 변의 길이가 2루트 2분의 루트 3A인 걸 찾아 놓은 상태고요. 네. 그러면은 선분 A에서 선분의 잠깐 요거 길이 A다. A가 2분의 루트 3A보다 더 큰 거잖아요. 처음에 그렸던 그림이 맞네. 그리고 피타고라스를 뭐 복잡하게 쓸 게 아니라 간단하게 끝낼 수 있네요. 봅시다. 점 A에서 요렇게 내린 수선의 발, 마찬가지로 선분 DM 위로 떨어지겠죠. 왜? 하나, 둘, 세 개 어떤 삼수선의 땅땅땅 정리에 의하여, 삼수선 정리에 의하여 A에서 내린 수선의 발도 또 존재한다. H라고 합시다. H. 그러면은 이 점 H는 기억해 둡시다. 삼각형 BCD의 무게중심이다. 따라서 선분 DH와 선분 HM의 길이 B는 2대1이고요. 2대1. 그러면은 선분 HM의 길이는 전체 DM 길이의
dm 길이의 3분의 1에 해당이 되는 거고 dm의 길이는 앞 위에 구한 것처럼 2분의 루트 3a. 그러면 우리는 요걸 2 루트 3분의 1a라고 이야기합시다. am의 길이 찾았으니까 따라서 코사인 세타, 이 파란색 가의 크기를 세타라 이야기한다 했죠. 코사인 세타는 선분 am 빗변분의 밑변 선분 hm 으로 계산하면 되겠고, am의 길이가 얼마? 2분의 루트 3a였고 hm의 길이 얼마? 2 루트 3분의 1a였고, 그러면은 a 안녕 안녕 2 안녕 안녕 남는 값은 3분의 1이군요. 코사인 3분의 1인 특수각 세타 알아요? 모릅니다. 그래서 코사인만 물어보고 끝난 거죠. 각 크기 세타를 다 찾아라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네, 삼수선의 정리에 이어서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까지 내용을 언급했고요. 잠시 또 쉬었다가 네, 정사형이라든지 공간도형에서의 기본적인 용어와 관련된 접근 방법 그리고 몇몇 계산 내용들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다시 봅시다.